엄마, 제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제가 친정 부모님께 한 말입니다. 가난한 시골 농부인 부모님이 부끄러웠거든요. 결혼식 날 엄마와 아빠는 식장 밖에서 유리창으로 제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아버지가 30년을 찾아 헤매던 생명의 은인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던 겁니다. 철수 씨, 결혼식에 와주세요. 제발. 재벌 회장인 시아버지가 시골집 마당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성 씨, 일어나세요. 안 됩니다. 은인께서 애들 결혼식에 제대로 참석하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저도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했어요. 가난하다고, 초라하다고. 엄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만해, 지혜야. 엄마가 알아. 하지만 엄마는 내 엄마야. 너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지혜야, 다시는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는 너를 키운 부모야. 그날 작은 시골집 마당에서 재벌 회장과 변호사 며느리가 무릎 꿇고 가난한 농부 부부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30년 전 산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늘 진짜 가족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인생 민낯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삶의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장 치마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로펌 변호사로 10년을 일하며 수없이 법정에 섰지만 오늘처럼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시댁과의 첫 격식 있는 만찬이 2시간 뒤였으니까요. 지혜야, 준비 다 됐어? 남편 민호 오빠가 차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빠의 환한 미소를 보니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빠는 모르겠지. 내가 얼마나 떨리는지. 차 안에서 오빠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장인어른, 장모님 이야기 많이 물어보실 거야. 괜찮지?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댁 저택에 도착하자 집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넓은 현관,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이 모든 게 제겐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 최윤희 여사가 우아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명품 한복 차림의 시어머니는 언제 봐도 기품이 넘쳤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씨, 오늘 예쁘네요. 이리 앉아요. 식탁엔 이미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강대성 회장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시아버지의 질문에 민호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다음 달이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시어머니가 와인을 따라주시며 은근슬쩍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혜씨, 친정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순간 손에 든 포크가 무거워졌습니다. 아,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세요. 평범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무슨 일 하시는데? 시어머니의 추가 질문에 입이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세요. 아, 농사를. 어디서? 충남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미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역시나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도 딸 하나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대단하신 분들이시겠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친절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니는 원래 좀 까다로우신 분이야. 응? 친정 부모님도 결혼식 때 오시지? 그 질문에 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지혜야?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나 반갑고 따뜻한 목소리. 엄마. 응, 왜? 무슨 일 있어? 할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결혼식 날. 조용히만 계세요. 하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잘 지내시죠? 그럼 우리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결혼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 이 멋진 아파트, 이 모든 게 제가 이뤄낸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목소리 없는 사과는 공허했습니다. 며칠 뒤 웨딩 플래너와 상담을 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은 몇 분 정도 예상하세요? 플래너의 질문에 전 머뭇거렸습니다. 많지 않아요. 20명? 신랑 측은 200명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응, 지혜야. 결혼식 날. 엄마, 아빠.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왜? 우리 뭐 하면 돼? 엄마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냥 조용히만 계세요. 너무 튀지 마시고.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내가 편한 게 최고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성공한 변호사, 재벌가 며느리가 될 여자.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까요? 결혼식까지 일주일. 책상 위에는 청첩장 샘플이 쌓여 있었고 저는 그걸 하나씩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신부 측. 양쪽 부모님의 이름이 나란히 적히는 그 자리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강대성, 최윤희의 장남 민호와 김철수, 박순자의 장녀 지혜. 글자가 똑같은 크기인데도 왜인지 우리 부모님 이름만 작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 오빠였습니다. 지혜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어머니가 양가 상견례를 하고 싶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견례를요? 갑자기? 응, 결혼식 전에 격식 있게 만나야 한다고 하셔.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오빠, 저희 부모님이 서울 오시기가 좀. 괜찮아. 우리가 내려가도 되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시골이면 더 좋다고. 전통 있는 한정식집 같은 데서 만나면 된대. 전통 있는 한정식집. 시골 한정식집과 서울 고급 한정식집은 차원이 다른데. 알았어, 오빠. 제가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응, 지혜야.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상견례를 하고 싶대요. 이번 주 토요일에. 그래, 좋지.
우리가 서울로 올라갈까? 엄마의 밝은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요, 엄마. 그게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댁에서 시골로 내려오신대요. 어머, 그럼 우리가 대접을 잘해야 하는데. 좋은 식당 알아봐야겠다.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아니야, 사돈 어른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편하게 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한정식집 예약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호 오빠의 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뒷자리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앉으셨습니다. 지혜 씨 친정이 충남이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요. 요즘은 시골도 많이 발전했다던데. 시어머니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미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논밭, 낡은 집들, 좁은 길.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무엇을 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 괜찮을까요?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엄마와 아빠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아빠는 낡은 양복을 입으셨고 엄마는 오래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대성입니다. 김철수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시골 음식이 정겹잖아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하지만 소박한 한정식이었습니다. 지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아빠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지혜 씨가 로펌 변호사라니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교육만큼은 시키고 싶었거든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요즘은 교육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미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는 무슨 사업하세요?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간단한 대답. 아빠는 더 물어보지 못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지혜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친정 부모님이 참 소박하시네요. 소박하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 말인데요. 혹시 친정 하객들이 너무 많으면 좀.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쪽 하객이 워낙 많아서요. 재벌 가다 보니 초대할 사람이 많거든요. 친정 쪽은 최소한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그리고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습니다. 결혼식 날 복장 같은 것도 신경 써주세요. 우리 쪽 하객들이 다들 격식 있게 입고 오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입고 오지 말라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피곤한지 잠이 드셨습니다. 민호 오빠가 운전하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시부모님을 댁에 모셔드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엄마의 밝은 목소리. 엄마, 오늘 잘 마쳤지? 사돈 어른들 좋은 분들 같더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엄마 있잖아.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결혼식 날. 엄마, 아빠. 응,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순수한 질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왜? 무슨 일 있어? 결혼식에.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결혼식에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뭐라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딸 결혼식에 가지 말라고? 시댁에서 하객이 너무 많아서요. 친정 쪽은 최소한으로 하래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에도 못 들어? 엄마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엄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엄마가 이해한다. 내가 편한 게 최고니까. 엄마, 괜찮아. 우리 딸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쥔 채,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성공한 변호사, 재벌가 며느리. 그런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느껴질까요?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결혼식 당일 아침,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너무 밝았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신부님, 준비 거의 다 됐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정교한 화장, 우아하게 올린 머리.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정말 예쁘세요.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다고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똑똑. 지혜야, 들어가도 돼? 민호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신랑은 신부 못 봐야 하잖아. 잠깐만. 줄 게 있어. 문이 열리고 오빠가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주라고 하셨어.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진주 목걸이래. 상자를 열자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이걸 물려주고 싶으시대. 오빠의 따뜻한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가족. 그런데 정작 제 친정 부모님은 여기 없는데. 고마워, 오빠. 오빠가 나가고 혼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충남 시골 마을. 엄마와 아빠는 작은 집 안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보, 정말 안 가는 게 맞을까요? 엄마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지혜가 그러라고 했잖소. 우리가 가면 애가 불편할 거요. 아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결혼식인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소. 우리 딸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아빠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라도 멀리서 봐요. 응?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얼굴만 보고 오자고요. 아빠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은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상견례 때 입었던 그 낡은 양복을, 엄마는 바랜 한복을, 이거라도 다려 입어야지. 엄마가 한복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된 한복이었지만 그게 엄마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서울, 결혼식장 앞은 화려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넘쳐났습니다. 신랑 측이세요? 신부 측이세요? 안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대부분이 신랑 측이었습니다. 신부 측 좌석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혜 씨 친정 하객이 왜 이렇게 없어? 들었어? 친정이 시골이래. 아, 그래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장 밖 낡은 시외버스에서 두 분이 내렸습니다. 엄마와 아빠였습니다. 여보, 여기가 맞나요? 엄마가 거대한 웨딩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 것 같소? 지혜가 보낸 주소가 여기인데. 아빠도 어색하게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은 천천히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랑 측이세요? 안내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요. 신부. 엄마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신부 측은 저쪽이에요. 직원이 텅 빈 좌석 쪽을 가리켰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신랑 측과 대비되는 초라한 신부 측. 우리는 그냥 밖에서 볼게요. 아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밖에서요? 네, 안으로 안 들어갈 겁니다. 두 분은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장 밖 유리창 너머. 아빠는 담배를 꺼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엄마는 낡은 핸드백을 꼭 안았습니다. 그 핸드백 속에는 지혜의 어린 시절 사진과 30년 전 무언가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 딸 나온다.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혜가 보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혜는 마치 공주 같았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요. 애 행복한 모습 봐요. 아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장 안. 저는 버질로드를 걷고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하객들. 한쪽은 가득 차 있고 한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호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행복하자. 오빠의 따뜻한 말.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공허했습니다. 식장 밖. 엄마와 아빠는 유리창에 바짝 붙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우네요. 엄마가 속삭였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거겠지. 아빠가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들어가요. 그냥 뒤에라도 서 있어요. 안 돼요. 지혜가 싫어할 거요. 그래도 괜찮소? 여기서라도 보면 되잖소? 아빠는 유리창을 손으로 닦았습니다. 더 잘 보이게.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 말씀, 서약, 반지 교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 절하는 시간입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와 민호 오빠는 시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신부 부모님은 사회자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신부 측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신부 부모님께서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급하게 멘트를 바꿨습니다. 그 순간 식장 밖에서 엄마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괜찮소? 일어나요. 아빠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음식들, 축하하는 사람들. 저는 신부 대기실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한 신부. 하지만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요? 엄마, 아빠, 정말 안 오셨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혹시 식장 밖에 계신 노부부 아세요? 네. 노부부요? 네. 아까부터 계속 유리창에 붙어서 안을 보고 계시던데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 지금은 가신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계셨는데 저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이힐의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엄마, 아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거리만 보였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낡은 손수건. 엄마가 늘 가지고 다니시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웨딩드레스 치마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왔다 가셨구나. 밖에서라도 보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오빠가 뛰어왔습니다. 지혜야, 왜 여기 있어? 오빠, 우리 엄마 아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왔다 가셨대요. 밖에서 유리창으로 보고 오빠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몰랐어.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오빠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완벽했던 결혼식.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댁 저택 별관에 마련된 신혼집은 넓고 화려했지만 왠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오늘 저녁은 본관에서 식사하자. 아버지가 부르셨어. 민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후 첫 가족 저녁이었습니다. 긴장되네. 저녁 6시. 본관 식당에 들어서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와요, 지혜씨. 시어머니가 우아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앉아요. 오늘은 편하게 가족끼리만 있으니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땠어?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좋았습니다. 민호 오빠가 잘 챙겨줘서요. 그래, 다행이구나. 시아버지는 와인을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씨,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 편하게 지내요. 친정 부모님도 자주 모시고 와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정 부모님.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씨, 내 서재에 잠깐 들을래요? 보여줄 게 있어요. 네, 아버님. 민호 오빠가 눈짓으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서재는 웅장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무거운 책상, 고급스러운 가구들. 앉아요. 시아버지가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시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담긴 앨범이지. 앨범을 펼치시자 옛날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흑백 사진, 빛바랜 컬러 사진들. 이게 내가 사업 시작했을 때. 시아버지는 한 장 한 장 설명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쯤 전으로 보이는 사진. 젊은 시아버지 옆에 선 한 남자. 아버님, 이분은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으니까요. 아, 이분? 시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생명의 은인이요? 응. 30년 전 일이지. 내가 등산을 갔다가 조난을 당했어. 시아버지는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겨울산이었어. 길을 잃고 눈보라 속에서 정신을 잃었지. 그래서요? 이분이 날 발견하고 구해주셨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밤새 돌봐주셨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렸을 때 이분 부인께서 따뜻한 죽을 끓여주셨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철수. 절대 못 잊지.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우리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으려고 30년을 찾아다녔어.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명함을 받았는데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 그 후로 계속 찾았지만 왜 찾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답하고 싶었어? 생명의 은인인데. 시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난 그 산에서 죽었을 거야. 민호도 이 모든 것도 없었겠지. 그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선한 분이었어. 시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가난한 시골 농부셨는데 날 발견하고 온 힘을 다해 구해주셨지. 농부요? 응. 충남 작은 마을에 사신다고 했어. 부인분이랑 어린 딸이 하나 있다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충남 작은 마을. 부인과 어린 딸. 그건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아버님, 왜, 무슨 일 있어? 그분이 어느 마을이라고 하셨나요? 충남 예산군 어디였는데 정확한 주소를 잃어버려서. 예산군, 우리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그분 사진 더 있으세요? 응, 여기. 시아버지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지혜 씨, 왜 그래?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아버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세요. 시아버지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제 친정 아버지, 김철수입니다. 앨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자네 아버지가? 네. 충남 예산에서 농사 지으시는. 시아버지는 벽을 짚고 서셨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찾으시던 그 은인이 제 아버지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30년을 찾았는데 아버님 바로 옆에 계셨구나. 내 며느리의 아버지가.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식 때 왜 안 오셨지?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 씨?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부끄러웠어요. 가난한 시골 부모님이.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인을 결혼식에서 쫓아낸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모셔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엄하게 변했습니다. 네, 내 생명의 은인이야. 당장 모셔오라고. 하지만은 무슨. 30년을 찾았어. 당장 가. 저는 황급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민호 오빠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왜 저렇게 놀라셨어? 오빠,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시아버지가 찾으시던 생명의 은인이 우리 아버지래요. 민호 오빠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30년 전에 아버지가 시아버지를 구해주셨대요. 그럼 제가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그분이
시아버지의 은인이셨어요. 오빠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혜야, 어떻게 해요, 오빠? 어떻게? 그때 시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 차 준비해라. 지금 당장 충남으로 간다. 네, 내 은인을 찾아뵈러 간다. 시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시아버지가 평생 찾아 헤매던 은인, 그분이 바로 제가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우리 아버지였다는 것을. 엄마, 아빠,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밤 10시, 차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호 오빠, 그리고 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혜 씨, 시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정말 내가 결혼식에 오시지 말라고 했나?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왜? 부끄러웠어요. 시골 농부 부모님이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을까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 씨,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가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도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 작은 집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대문, 작은 마당. 시아버지가 천천히 대문 앞에 섰습니다. 30년을, 이곳을 찾으려고 30년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랑딸랑. 누구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나오셨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놀라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이 밤에 무슨 일이야? 그때 엄마와 아빠의 시선이 뒤에 선 시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아버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 철수 씨?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성 씨? 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철수 씨야? 시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대성 씨, 어떻게 30년을 찾았어요. 30년을.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인을 찾으려고 평생을 찾았어요.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무슨 은인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라니요. 내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시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철수 씨가 아니었으면 난 그 산에서 죽었어요.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명함을 받았는데 잃어버렸어요. 주소를 몰라서 30년을 찾아다녔어요.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시아버님이 아빠가 구해주신 그분이래요.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30년 전에 아빠가 산에서 구해주신 그분이 시아버님이셨대요. 아버지가 시아버지를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럼 그때 그 젊은 사업가가 네, 저예요. 강대성입니다. 세상에. 아버지도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의 은혜를 갚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아버지가 황급히 시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을 찾으셨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혜 씨가 제 며느리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들 민호의 아내가 바로 지혜 씨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은인의 아드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결혼식에 왜 안 오셨어요? 엄마와 아빠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건 지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시골 부모가 부끄럽다고. 시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지혜 씨, 죄송합니다. 내 생명의 은인을 결혼식에서 쫓아낸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자기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 그게 아니라, 지혜야. 아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만해라. 내 잘못이다. 아빠, 우리가 부끄러웠구나. 미안하다. 아빠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가 낡은 핸드백을 꺼내셨습니다. 대성 씨, 혹시 이거 찾으세요? 핸드백 속에서 낡은 명함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내 명함이야. 30년 전에 주셨잖아요. 제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명함을 시아버지께 건네셨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연락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재벌에게 무슨 연락을. 재벌이 뭐가 중요해요? 은인인데.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어요. 보답하고 싶었어요. 보답은요.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데 시집갔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돈 어른, 네, 사돈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결혼식을 다시 올렸을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을 다시 올립시다. 제대로 된 결혼식을. 네. 이번엔 사돈 어른들이 주인공이 되는 결혼식을요. 아빠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있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신데. 시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혜 씨가 제대로 사과해야죠. 부모님께. 저는 엄마와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혜야, 부끄러워했어요. 엄마, 아빠가 가난하다고, 초라하다고. 그래, 우리가 부끄러웠구나.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엄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이제 울지 마.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호 오빠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도 죄송합니다. 아니야,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지혜를 잘 몰랐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날 밤 작은 시골집 마루에서 양가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받았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된장찌개 먹고 살아났죠.
아빠가 쑥스럽게 웃으셨습니다.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바꾼 음식이에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진실. 저는 엄마와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셨고,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지혜야, 민호 오빠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부모님께 진짜 마음을 담아 사과해야 해. 알지? 알아.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식장 밖에서 유리창으로 지켜보게 만든 그 순간을 어떤 사과로도 지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지혜 씨, 잠깐 서재로 와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재에 들어가자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네, 아버님. 실망했어요. 많이. 시아버지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았다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책상에 앉으셨습니다. 내가 30년을 찾아 헤맨 은인이 바로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인의 딸이 부모를 결혼식에서 쫓아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 씨, 시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부모님께 직접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결혼식을 다시 올립시다. 이번엔 제대로. 네. 부모님이 주인공이 되는 결혼식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낯익은 시골길이 보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밭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돌아보셨습니다. 지혜야? 어떻게? 엄마, 아빠 계세요? 응, 아빠는 안에 계신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왔니? 아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혜야, 왜 무릎을 꿇고 그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밖에서 유리창으로 봤다는 거 알았어요. 엄마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알았으면 됐다. 아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울지 마. 이제 그만 울어.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결혼식을 다시 하자고 하셨어요. 다시? 네. 이번엔 엄마 아빠가 주인공이 되는 결혼식이요. 아빠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아빠, 우리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시아버님이, 대성 씨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는 됐어. 아빠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지혜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괜찮아. 내가 잘 사는 게 최고야. 엄마, 아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 오빠였습니다. 지혜야, 어디야? 친정이요. 지금 당장 올라와. 오빠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저 가봐야 해요. 시아버님이, 어서 가라. 빨리. 아빠가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기차역으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민호 오빠와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셨어. 심근경색이래. 심근경색? 응.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대. 시어머니가 저를 차갑게 바라보셨습니다. 지혜 씨, 네, 어머님.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 민호 오빠가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 말해?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알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찾던 은인을 결혼식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저요. 시어머니가 다가가셨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의사가 가고 우리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야, 민호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당분간 친정 부모님을 좀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아버지가 안정되실 때까지. 하지만 제발,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오빠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를 쓰러지게 만들고 엄마 아빠를 만날 수도 없게 만들고 나는 정말 최악이야.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퇴원하셨지만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매일 시아버지 방 앞을 서성였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 아버지가 부르세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들어가 봐요. 떨리는 마음으로 시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기대어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앉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의사가 곧 정상생활해도 된대요. 다행이에요. 시아버지가 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지혜 씨, 내가 왜 쓰러졌는지 알아요? 쟤 때문이죠. 맞아요. 시아버지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매던 은인을 만났는데 그 은인의 딸이 부모를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혜 씨,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네, 내 부모님도 가난하셨어요. 공장 노동자셨죠. 시아버지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하면서 부모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어요. 아버님도요? 그래요. 그래서 지혜 씨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깨달았죠.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버님, 지혜 씨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서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효도하세요. 네. 그리고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결혼식 다시 올립시다.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거절하셨어요. 내가 직접 모시러 갈 거예요. 네. 생명의 은인이신데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그날 저녁, 저택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호 오빠, 그리고 저. 내일 충남으로 갑니다. 시아버지가 선언하셨습니다. 사돈 어른들을 직접 모시러.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민호 오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꼭 해야 할 일이야. 시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시골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시아버지가 직접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운전할게요. 괜찮아. 내가 직접 가고 싶어.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2시간 후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친정집 앞, 시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철수 씨, 순자 씨, 시아버지가 크게 불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아빠가 나오셨습니다. 대성 씨, 어떻게 모시러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네, 무슨 결혼식을 다시 올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엄마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대성 씨,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전 은혜를 갚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갚게 해주세요. 은혜라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 씨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어요. 민호도 우리 가족도 없었을 거예요. 아빠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혜 씨가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혜야, 일어나라. 아니에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했어요. 가난하다고, 초라하다고. 지혜야,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시댁에 보이기 싫어서 엄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만해, 지혜야. 엄마가 알아. 엄마,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아요? 알아. 다 알아. 엄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 엄마야. 너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 엄마. 아빠도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지혜야, 일어나라. 이제 됐어. 아빠, 내가 깨달았으면 됐어. 그걸로 충분해. 시아버지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사돈 어른,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아버지도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대성 씨, 일어나세요. 아빠가 황급히 시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안 됩니다. 은인께서 제 결혼식에 제대로 참석하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대성 씨, 30년을 찾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보답하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도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도 미안합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지혜 씨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도 우리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사돈님. 엄마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우리 지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민호 오빠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오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혜를 더 잘 이끌었어야 했는데.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오빠를 일으켰습니다. 다들 일어나세요. 제발. 엄마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제 생명의 은인. 아빠와 시아버지가 마주 보았습니다. 대성 씨, 철수 씨, 결혼식에 와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된 결혼식을. 그게 사돈 어른들이 주인공이 되는 결혼식입니다.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아빠는 망설였습니다. 여보, 어떡할까요? 엄마가 아빠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가도 될까요? 아빠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정말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대성 씨 마음을 저버릴 수 없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생명의 은인과 그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깨달음을 얻은 딸. 지혜야. 아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아빠. 다시는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는 너를 키운 부모야. 알아요, 아빠. 이제 알아요. 저는 엄마와 아빠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지혜야. 그날 오후, 우리는 모두 함께 친정집 마루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맛이야. 30년 전 그 맛. 그때 생각나세요? 어떻게 잊겠어요. 이 음식이 날 살렸는걸.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다시 올립시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네, 아버님. 저는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엔 주인공이세요. 엄마와 아빠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집에서 두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늘은 진짜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웨딩홀, 같은 시간.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지혜야, 준비됐어? 민호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응, 오빠. 저는 다시 한번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달랐습니다.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가자. 엄마, 아빠 기다리고 계셔. 신부 대기실 문을 열자 엄마와 아빠가 계셨습니다. 엄마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으셨고 아빠는 새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멋있어요. 그래, 우리 딸 덕분에 이런 옷도 입어보네. 엄마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너를 제대로 데려다 줄게. 응, 아빠.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양쪽 좌석이 모두 가득 찼습니다. 신랑 측도 신부 측도. 저기 봐요. 시아버지께서 친정 마을 분들을 모두 초대하셨습니다. 이웃 아저씨, 아주머니들, 아빠와 함께 농사 짓던 분들 모두 정성껏 차려입고 와 계셨습니다. 철수 씨, 순자 씨,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가자, 우리 딸.
응, 아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양쪽에서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축하해요. 너무 예쁘다. 민호 오빠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오빠에게 건네셨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장인어른. 잘 모시겠습니다. 오빠가 깊게 절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결혼식입니다. 30년 전 한 농부가 산에서 조난당한 사업가를 구했습니다. 그 사업가는 평생 은인을 찾아 헤맸고 3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은인의 딸이 바로 사업가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인연입니다. 주례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젊은이의 결합뿐 아니라 두 가족의 진정한 만남을 축하합니다. 서약이 끝나고 양가 부모님께 절을 올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민호 오빠는 먼저 시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시아버지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번엔 친정 부모님께 엄마와 아빠가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지혜야. 엄마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잠깐만요. 시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30년 전 산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시아버지가 아빠를 가리켰습니다. 김철수 어른,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만약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제 아들 민호도, 제 회사도, 모든 것이 없었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아빠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철수 씨, 네, 대성 씨,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시아버지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빠가 황급히 시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대성 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두 분이 포옹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은인과 그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 식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친정 쪽 테이블도 가득 찼습니다. 마을 분들이 즐겁게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순자 씨, 딸 정말 잘 키웠어요. 철수 씨도 자랑스럽겠어요. 엄마와 아빠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돌며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혜야, 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 자랑했는지 알아? 네. 맨날 우리 딸 변호사 됐다고, 서울 가서 잘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잘 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 저녁이 되자 식장 밖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거기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지혜야, 왔니? 응.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바람 좀 쉬려고. 아빠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별이 참 많네. 지혜야.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 이런 날을 만들어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야. 내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아빠도 옆에 오셨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부끄러워할 만했어.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아니에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한테 모든 걸 해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잖아요. 믿어주셨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컸구나.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계셨네요. 민호 오빠가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빠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아빠가 오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그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나오셨습니다. 사돈 어른, 여기 계셨네요. 네, 사돈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아빠가 대답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시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그럼요, 사돈님. 6명이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 가족도 빛나면 좋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빛날 거야. 민호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아침 차려드릴게요. 지혜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할래요. 부엌에서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자, 드세요. 우리 딸이 차려준 밥이네. 아빠가 감격하셨습니다. 맛있겠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 작은 상 앞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혜야. 응, 엄마. 행복하니? 응, 정말 행복해. 그럼 됐다. 그게 최고야.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아침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시골집도, 낡은 가구도, 소박한 음식도, 이 모든 것이 제 뿌리였으니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지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피로 이어진 것이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30년 전 산속에서 시작된 인연. 그 인연이 오늘 완전한 가족으로 완성되었습니다.